안녕하세요. 음, 오늘이 세 번째 영상인데, 운동 풀 영상이죠. 오늘부터는 마이크를 차고 멘트를 좀 하면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체 운동을 할 건데, 운동 시작하기 전에 웬만하면 몸을 좀 풀고 스트레칭을 좀 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루틴은 비슷한데, 첫 번째로 롤업 동작을 하면서 척추 분절을 조금 만들어주고, 롤업 할 때는 힘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척추가 말리면서 천천히 김밥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말아 올려주는데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보수를 이용해서 허리를 좀 지지해주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말아 올리는 동작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점점 이제 분절이 더 잘 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롤오버 동작인데, 반대로 팔로 바닥을 살짝 누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요추부터 알아서 위로 넘겼다가 다시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롤업을 하면 머리부터 말아서 내려가고, 롤오버는 다리부터.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관절을 좀 스트레칭 해줍니다. 운동할 때 관절의 가동성, 관절의 가동성을 좀 제일 신경 써서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이제 근육이 제대로 성장을 안 한다거나 어떤 특정 부위에 힘을 잘 못 받는다거나 그런 문제의 원인들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관절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엉덩이 근육이 잘 안 자라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이제 골반 전방 경사가 있으면서 고관절 신전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고관절이 펴지는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이거는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단축된 근육이 계속 당기는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끌어당겨주는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엉덩이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감을 잘 못 잡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고관절이 제대로 접혔다가 펴졌다가 기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쿼트 하는 걸 좋아하는데, 스쿼트 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발목 그리고 고관절, 이렇게 두 부위를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가동성이 충분히 안 나오면 무릎이 앞으로 전진이 안 되니까 무게중심을 유지할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아예 뒤쪽으로 갸우뚱하면서 그렇게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무게중심을 보상하기 위해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상체 기울기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허리에, 몸통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관절 가동성이 또 중요한데, 이제 고관절 가동성이나 발목 가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척추 정렬, 척추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앉지 못하고 깊이 앉으려고 할 때 상체가 많이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아니면 부트윙크라고 하죠. 요추 부위가 조금 풀리면서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면서 깊이 앉을 경우에는 허리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힘이 제대로 안 실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스쿼트를 하든 뭐 다른 동작을 하든 관절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절을 제대로 잘 풀어주고 움직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이 정도 몸 풀고, leg 익스텐션부터 하겠습니다. 가볍게 할 거고, 익스텐션 할 때는 무릎보다는 고관절 쪽에다가 집중을 해서 동작을 하는 편인데, 고관절 굴곡근, 그러니까 대퇴 측근 쪽에다가
우선 텐션을 걸고 그 다음에 대퇴사두를 수축하면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작을 할 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호흡인데, 이거 소위 이제 발살바 호흡이라고 하죠.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복부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그런 호흡법인데, 말하자면 어떤 원리냐면, 우리 몸통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물주머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풍선 안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내부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팽창하는 물주머니를 안쪽으로 움켜쥐듯이 힘을 가했을 때 내부 압력은 더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그 내부에 있는 구조는 좀 더 단단하게 조여질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 영향력을 덜 받겠죠. 그러니까 힘 전달이 좀 더 수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척추의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안정성을 보상하려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 안정성을 보상하려고 불필요한 부위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제 내부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흡을 들이쉬는 거죠. 들이쉴 때는 입으로 들이쉬지 않고 저는 코로 들이쉬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로 들이쉬면 더 깊이 호흡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이 하복부 쪽에서 단단히 압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힘을 발휘를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목적으로 한 근육에 제대로 힘이 꽂힌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 운동 횟수, 동작, 이걸 우선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흡이 점점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호흡하고 동작의 패턴이 서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초보자의 경우에는 호흡을 먼저, 동작이 멈춰지고 동작이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호흡 패턴을 먼저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흡 패턴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동작을 그 호흡 패턴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들이쉬고 복압 잡고 힘쓰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복압 잡고, 힘쓰고, 내쉬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복압을 잡고 힘을 쓰는 순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너무 욕심내서 무리해서 동작을 빨리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호흡에 맞춰 동작, 호흡에 맞춰 동작,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더 호흡이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동작과 호흡의 패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운동 동작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호흡을 그냥 생략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호흡의 패턴이 계속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목적 근육에 대한 집중도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의 경우, 운동이 숙련된 사람들의 경우 근육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익히고 했을 때 조금 더 집중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점점 집중도가 떨어지고 다른 부위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레그 컬 같은 경우는 많이들 하는 실수가 햄스트링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다른 근육들을 쓰는 잘못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햄스트링에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후면 사슬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너무 접는데 집중하거나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작에서의 문제인데 잡아당길 때 고관절이 자꾸 접히면서 엉덩이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관절이 접히면서 이게 원래 근육이라는 게 한쪽에서 뭐 두 군데 뼈에 붙어 있어서 두 지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게 근육이 수축하고 골격이 움직이는 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엉덩이가 들리면서 고관절이 접힐 경우에는 무릎 쪽에서는 정강이를 접어서 끌어당기고 있는데 반대편인 골반 쪽에서 고정을 못 시키고 고정점이어야 되는 부분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힘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을 접으면서 척추 기립근으로 이 끌어당기는 힘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기립근 쪽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죠. 동작을 할 때 개수를 채우려고 너무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근육을 쓰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탄성을 이용해서 반동을 주면서 동작을 빨리빨리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뭐 효과적인 운동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빨리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너무 빨리 하는 거는 집중도를 높일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느낌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과 동작을 일정한 템포로 맞춰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죠. 네, 다만 어떤 부상이 네 아니에요. 아우디 차 없어요. 지금
손님도 없는데요? 거의 전화 안 해보셨어요? 네. 예. 마지막 세트는 좀 가볍게 해볼게요. 무릎에서 똑똑 소리가 계속 나네. 스쿼트를 할 때는 일단 스쿼트를 할 때는 일단 무게중심이 중요해요. 무게중심을 잘 유지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우선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불필요한 힘들이 개입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본래 다룰 수 있는 중량만큼 다루기가 힘든 거죠. 원래는 스쿼트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피했었는데, 스쿼트를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참 됐는데, 언제였더라? 운동한지, 보디빌딩을 시작한지 제가 한 5년 차인가 됐을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관절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서 스쿼트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스쿼트를 하다가 그렇게 무거운 무게도 아니었는데 이제 꼬리뼈 인대가 찢어진 거죠. 관절 가동성도 안 나오면서 풀 스쿼트를 한답시고 깊이 앉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누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충격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스쿼트를 못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뒤부터 가볍게 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무게를 올렸는데 오늘따라 엄청 물이 뚝딱거리네. 아무튼 그래서 회복을 했었고, 근데 사실 그때가 아니구나. 그 이후로 제가 지금은 클래식 피지크 종목으로 대회를 나가고 있는데 클래식 피지크 종목이 생기기 전에 제가 원래는 피지크로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도 나름 하체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허리를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관건인데 제가 그 시즌에 아마 하체 운동할 때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하고 이렇게 엄청 꽂혀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제 득은 없고 실만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제가 고관절 가동성이 별로 안 좋아서 깊이 앉으려고 하면 이제 허리를 많이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허리통이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나갔는데 그 대회 때는 진짜 역대급으로 두꺼운 허리로 나갔었죠. 그래서 제가 대체 왜 허리가 이렇게 두꺼워졌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범인이 이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였던 거죠. 네,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고관절 가동성이 안 좋으니까 허리로 다 받았었고, 그래서 그 시즌에 굉장히 몸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이래저래 공부도 좀 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체간의 기울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저항을 계속 받으면 코어가 발달해서 허리가 두꺼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고관절 가동성을 향상시키는데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관절 가동성이 좀 향상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체 기울기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스쿼트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했는데, 예상대로 그러고 나니까 허리가 많이 가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시즌에 아무래도 허리 힘을 덜 쓰게 되니까 좀 가늘어지게 됐고, 그래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그때 얻었던 것 같아요. 아휴, 허리 벨트랑 무릎 보호대가 없으니까 힘드네요. 벨트 가져올 걸. 스쿼트는 4세트만 하겠습니다.
이제 레그 프레스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PT샵이다 보니까 기구가 몇 개 없어서 사실상 운동하는데 좀 제약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제 운동 하나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게 올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사실 하체는 저희 매장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 뭔가 힘듭니다. 영상 찍으면서 하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후. 자, 마감하고 야간에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쉬는 시간은 좀 불규칙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분은 30초, 어떤 분은 뭐 1분, 어떤 분은 좀 넉넉하게 2분씩 쉰다고 하는데, 저는 안 힘들면 짧고 힘들면 길고. 세 세트만 하겠습니다.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발 위치에 따라서 타겟팅하는 근육이 달라지는데, 저는 방금 발 위치를 좀 낮게 하고 앞꿈치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대퇴사두, 허벅지 앞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동작을 했어요. 으쌰.
숨 찹니다. 후. 이렇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우와. 아침 운동 숨이 너무 가빠서 이게 괴롭습니다. 얼마 한 건 없는데 힘드네요. 오늘 하체 운동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직 운동하면서 혼자만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좀 더 자주 해보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